한때 중국 연예계와 금융계를 동시에 장악했던 자오웨이. 그녀의 화려했던 성공 신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1년 그녀는 모든 작품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말 그녀는 조용히 이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동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그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의 전 남편 황유룡이 11억 2천만 홍콩달러, 약 1,900억 원 채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오웨이의 사업은 정말 그와 무관한 걸까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이는 1976년 3월 안우이성 우우시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엔지니어,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중학교 졸업 후 교사의 권유로 우우 사범학교에 입학해 유치원 교사 과정을 공부했으나 재학 중 음악, 미술, 체육을 배우고 학교 무용단에 참여했습니다. 무용단 지도교사가 자오웨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다양한 예술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993년 아름다운 외모와 무용 실력으로 영화 화혼에서 대사 없는 작은 배역으로 데뷔했습니다. 1994년 우우시 춘절연한 만회에서 티베트 춤을 선보였으며 같은 해 졸업 후 학교에서 배정한 체육교사직을 포기하고 상하이로 가서 셰진 감독이 설립한 스타학교에 첫 번째 기수로 입학했습니다. 1년간 수업을 받은 후 졸업 작품으로 중국 최초의 여성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셰진 감독의 영화 여아곡에서 두 번째 주연을 맡으며 배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 영화제에 출품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자오웨이는 드라마 저점의 틈북경의 주연으로 발탁되어 본격적으로 중국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녀에게 다양한 드라마와 광고 출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학업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6년 대학 입시에서 연기 전공 전국 1위의 성적으로 베이징 영화학원 연기과 학부에 입학하였고 2학년 때 대만의 유명 작가 치용야오의 눈에 띄어 황제의 딸 시즌1에서 샤오옌즈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아시아 전역을 휩쓸며 중국 TV 시청률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고 자오웨이는 제17회 중국 텔레비전 금흥상 최우수 여주연상을 수상하며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후 황제의 딸 시즌2 역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녀가 직접 부른 삽입곡 어느 소녀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성 넘치는 샤오옌즈 역할이 워낙 강렬해 그녀에게 비슷한 역할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오웨이는 연기 변신을 결심하고 다시 치용야오와 손잡아 안개비연가에서 슬픈 운명의 여주인공 루이핑 역할을 맡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드라마 안개비연가는 2001년 방영 후 연간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오웨이는 루이핑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며 호평받아 제1회 대중 TV 예술제 10대 배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녀는 사극을 떠나 현대극과 영화, 음반 활동에 집중하며 샤오옌즈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후 홍콩 영화 결전, 소림축구, 천하무쌍, 버추얼 웨폰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넓혔습니다. 그러나 2001년 12월 미국 패션 잡지의 뉴욕 거리에서 자오웨이가 일본 군국주의 깃발이 새겨진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실렸으며 그 옷에는 위생, 평화, 행복, 건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중국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매국노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대중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드라마 안개비연가 콘서트에서 한 남성이 무대에 난입해 그녀를 넘어뜨리고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며 연예 활동은 위축되었으며 이후 출연한 영화 천지영웅, 옥관음, 녹차, 포제녀붕우 등이 연달아 흥행에 실패하며 흥행 독약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드라마 경화연운에서 주연을 맡으며 네 번째 연간 시청률 1위 드라마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 그녀는 베이징 영화학원에서 영화 연출 석사 과정에 입학해 1년간 학업에 전념했습니다. 2007년 영화 적벽대전과 화피로 다시 주목받았으며 같은 해 한지인의 소개로 사업가 황유룡과의 만남을 계기로 결혼과 출산을 하며
연예계를 잠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그녀의 사업 확장과 향후 연예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황유롱도 1976년생으로 후난성 사오둥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10대 때 아버지를 따라 우한과 광둥으로 이주하며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훗날 자신만의 사업 영역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 큰 돈을 벌게 된 과정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와 아버지가 2000년경 광둥에서 시멘트 사업을 하며 자금을 축적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그는 선전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직원이었지만 1년 만에 234만 위안 약 4억 6천만 원으로 선전 국제문화대 빌딩에 183제곱미터 약 55평 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둥문다시럽 발전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그가 24세의 나이에 해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2002년에는 선전 활르시럽 회사에 7,350만 위안 약 145억 6천만 원을 투자하며 자본금을 1억 5천만 위안 약 297억 원으로 늘렸고 같은 해 광저우 증청 바이수이자이 관광지에 대규모 찌네찌 리조트를 세운 후 1년 만에 지분을 둘째 누나에게 넘겼습니다. 단순한 시멘트 사업으로 이 거대한 자금을 마련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는 한때 부패 혐의로 체포된 선전시장 쉬중엉을 대신해 그가 횡령한 20억 위안 약 3,964억의 불법 자금을 세탁하거나 사업을 대리운영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오웨이와 황유롱은 만난 지 1년 만인 2008년 12월 각각 중국 선전과 싱가포르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2010년 싱가포르에서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출산 후 연예계를 떠났지만 사업에 집중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자오웨이는 2003년 연간 수입 1,900만 위안 약 37억 6천만 원으로 포브스 중국 랭킹 11위에 올라 중국 연예계 최고 부자 여배우로 불렸으며 수익 대부분이 출연료와 광고 계약료였습니다. 재산 증식을 고민하던 그녀는 오빠에게 자산 관리를 맡겼고 중경로교의 주식을 대거 매입하며 5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주식을 정리한 후 1년 만에 주가가 5배 폭등하며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후 금융 전문가 황유롱을 만나 본격적으로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2011년 12월 황유롱이 400만 유로 약 60억 원을 들여 프랑스의 명문 와이너리 몽로 와이너리를 인수하고 이를 자오웨이 명의로 등록했습니다. 자오웨이는 중국 유명 농구 선수 야오밍에 이어 프랑스 와이너리를 소유한 두 번째 중국 스타가 되었습니다. 2012년 파타랍의 와이너리를 매입하고 프랑스 보르도에서 셀러 프리빌리지하는 와인 유통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같은 해 결혼과 출산으로 미뤄졌던 학업을 마치며 석사 졸업작품이자 감독 데뷔작인 영화 우리가 잃어버릴 청춘의 촬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 6월 자오웨이는 베이징 영화학원 감독학과 석사 논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졸업하였고 2013년 4월 개봉한 이 영화는 최종 박스오피스 수익이 7억 2천만 위안, 약 1,427억 원을 돌파하여 중화권에서 5번째로 단일 영화로 1억 위안, 약 198억 원 이상의 흥행을 기록한 여성 감독이 되었으며 데뷔작만으로 이 기록을 달성한 최초의 여성 감독이 되었습니다. 2014년 그녀와 황유롱은 알리바바 픽처스 지분 9.18%인 31억 홍콩달러, 약 5,732억 원을 매입하며 제2대 주주가 되어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한 상장사인 탕더영화와 션광의 주식을 사들이며 주요 주주가 되었고 그녀가 투자한 기업들은 영화, 문화엔터테인먼트, 투자, IT,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을 포함하며 정점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중국 창이홀딩스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주당 0.39 홍콩달러, 약 72원, 총 2,106만 홍콩달러, 약 39억 원을 투자하여 5,400만 주를 매입하였습니다. 11월 18일 해당 기업이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주가는 0.4 홍콩달러, 약 74원에서 장중 4 홍콩달러, 약 739원까지 급등하며 하루 만에 925.64%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오웨이는 중국 창이홀딩스 지분 4.5%를 보유하며 1억 9천만 홍콩달러, 약 351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2016년 2월 그녀와 황유롱은 부부로서 처음으로 푸른 글로벌 부호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며
순자산 10억 달러, 약 1조 4,300억 원으로 세계 1964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해 11월, 자오웨이는 시장룽웨이 문화미디어를 설립하고 95% 지분을 보유하며 실질적인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12월, 룽웨이 미디어는 완자문화의 29.135% 지분을 30억 5,900만 위안, 약 6,066억 원에 인수하며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와 황유룡이 여러 상장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녀가 보유한 주식 자산은 45억 2,200만 위안, 약 8,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수는 5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것으로 시장의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7년 11월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정보공개 위반 및 불법거래 혐의로 룽웨이 미디어를 조사하고 행정 처분을 예고하였습니다. 같은 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자오웨이와 황유룡이 비공개 해외 투자를 진행한 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황유룡은 2011년 겐팅 홍콩과 말레이시아 카지노 재벌 림쿡타이와 함께 몽골 광산에 8천만 달러, 약 1,150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몽골 시멘트 사업 대출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서 연체 이자 및 배상금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8년 4월 16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룽웨이 미디어가 자체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 승인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명목상 기업을 앞세워 상장사를 인수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과 투자자를 심각하게 오도한 책임을 물어 룽웨이 미디어에 30만 위안, 약 5,948만 원, 완자문화에 60만 위안, 약 1억 1,89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황유룡, 자오웨이에게 5년간 증권시장 진입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같은 해 8월 룽웨이 미디어의 대표자 및 경영진이 변경되었으며 자오웨이는 대표 및 경영진에서 완전히 물러났습니다. 11월 20일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다시 한번 완자문화와 룽웨이 미디어 및 관련 책임자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자오웨이와 황유룡은 5년간 상장사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으로 취임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 초 투자자들이 완자문화와 자오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 허위 공시 책임 소송의 항소심이 열렸고 결국 완자문화가 패소하였습니다. 자오웨이 역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룽웨이 미디어는 현재까지 400건 이상의 허위 공시 관련 소송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오웨이와 황유룡 부부는 그동안 쌓아온 막대한 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2019년 10월 10일 발표된 후룬 중국부 리스트에서 자오웨이와 황유룡 부부는 여전히 45억 위안, 약 8,923억 원의 자산으로 912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오웨이의 연예활동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사실상 끝나버렸습니다. 2021년 8월 15일 그녀의 소속 배우 장저한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 방문 논란에 휘말리며 전방위적인 퇴출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 자오웨이의 일본 군국주의 문양 의상 사건을 비롯한 여러 논란이 다시 거론되었고 그녀 역시 함께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일 자오웨이와 그녀의 소속사는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항복 76주년 기념일 관련 웨이보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패션 매거진 엘르가 자오웨이의 표지를 취소하였고 명품 브랜드 펜디도 그녀와의 광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2021년 8월 26일 자오웨이가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가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갑자기 삭제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존 출연작의 배우 목록에서도 사라졌습니다. 3대 플랫폼 텐센트, 유쿠, 아이치에서 그녀의 이름을 검색하면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따라 일부 결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 나왔습니다. 또한 그녀와 관계가 있던 여러 연예인들도 조용히 자신의 웨이보에서 그녀와 관련된 게시물을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자오웨이는 완전히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으며 SNS 활동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다 2024년 2월 일부 중국 영상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그녀의 콘텐츠가 제한적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웨이보에는 화피, 황제의 딸 등의 대표작이 다시 표기되었으며 일부 플랫폼에서는 그녀가 출연한 강의와 맥록이 재업로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의 영화와 드라마는 복구되지 않았으며 그녀의 음악 작품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4년 4월
자오웨이가 소유한 허바오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지분이 베이징 제4중급인민법원에 의해 동결되었으며 동결 금액은 500만 위안, 약 9억 9천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동결 기간은 2027년 4월 10일까지입니다. 6월에는 그녀가 법인으로 등록된 3개의 회사 중 자오자오 영화문화 스튜디오만이 남아있고 나머지 2개의 회사는 이미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오웨이가 강제 집행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갚아야 할 금액은 14,177위안이며 그녀의 지분 5건이 동결되었고 그 총액은 1,850만 위안, 약 35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2024년 12월 28일 자오웨이가 이혼을 공식 발표했다는 뉴스가 웨이보 실시간 검색 1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글을 통해 이미 몇 년 전에 황유룡과 법적으로 이혼했으며 그의 사건이나 뉴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중과 언론이 더 이상 그녀를 황유룡과 연결하지 않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왜 이제야 이혼을 발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많은 네티즌들은 최근 황유룡의 막대한 채무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황유룡은 2023년 홍콩의 고급 주택 임대료 280만 홍콩달러, 약 5억 1,700만 원을 연체한 데 이어 한 벤처 캐피털 회사로부터 7억 5,300만 홍콩달러, 약 1,392억 원을 빌렸지만 상환하지 않아 현재까지 연체 이자 포함 11억 2천만 홍콩달러, 약 2,071억 원의 채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그가 법적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자오웨이가 공식적으로 이혼을 발표했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녀와 황유룡의 복잡한 사업적 연결고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발표가 그녀를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지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지 그녀의 미래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